물론 이제 이 작품에도 민폐 덩어리들이긴 한데 남자들은 등장을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수잔 주위에 세 명의 남성, 브래들리와 릭 포드, 그리고 이제 수시로 성추행을 자행하는 이탈리아 요인 알도, 이 세 명이 어째 이제 007 시리즈의 제임스 본드를 3등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. 브래들리 파이는 이제 그 지금 현재까지 본드를 맡고 있는 다니엘 크레이그 이전의 본드, 어떤 제임스 본드 하면 떠오르는 이제 능글맞고 여유로운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한 것처럼 보인다면은, 릭 포드는 이제 지금 현재 본드인 다니엘 크레이그가 연기하는 어떤 과격하고 거친 캐릭터를 좀 극대화시킨 것 같고, 그리고 알도는 본드의 플레이보이 기질을 어떤 포장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까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. 그리고 이제 여성서사를 이제 만든 영화잖아요. 그런 영화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제작진의 태도도 좀 주목할 만해요. 제가 영어가 딸려서 번역은 못했는데, 제가 이제 그 전에 듣기로는 영화 속에서 수잔을 놀리는 상황이 자주 등장을 하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그때 다 패션이나 어떤 헤어스타일 이런 거 가지고 욕하지 외모를 직접 놀리는 데서는 없다고 들었었거든요. 그런데 한국 자막은 그렇지 않죠.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. 가령 이제 CIA 회의에서 리포드가 그 수잔을 주방 아줌마라고 부르는데, 그때 원래 이제 제가 궁금해서 봤어요. 레이디란 단어 들었거든. 그건 들리더라고요. 쉬운 단어니까. 그때 이제 근데 자막이 런치 레이디예요. 뭐 주방 아줌마라는 대사가 전혀 틀리다고는 할 수 없겠죠. 그래도 이제 레이디와 아줌마의 어감의 차이는 상당합니다. 차라리 영양사 정도로 번역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. 또 이제 자신을 파견해달라고 난리치던 릭포드가 부국장한테 수잔을 가르치면서 저 뚱보 비서를 보낼 거냐라고 묻는데, 자막은 그때 이제 F로 시작되는 B한 단어와 세크리트리, B 세크리트리니까 우리말로 그냥 빌어먹을 비서 이 정도예요. 어떤 그 수잔의 체형이나 외모를 놀리는 게 아니에요. 그리고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게 넷플릭스 자막은, 넷플릭스로 보셨죠 영화? 네. 브래들리와 수잔, 그리고 릭과 수잔이 대화를 할 때 서로 존대를 해요. 그러니까 블루레이, 제가 블루레이 갖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건 대충 개봉 당시의 번역이겠죠. 거기서는 브래들리와 릭은 수잔한테 반말을 하고, 수잔은 끝까지 그들한테 존댓말을 합니다. 뭐 핑계거리는 있겠죠. 브래들리와 릭은 현장 요원이고 수잔은 내근 요원이고, 아무래도 현장 요원의 위계나 직급이 더 높을 테고, 한국은 상위 직급자가 하급자한테 반말을 하는 거니까 여자라서 반말하는 게 아니고 하급자라서 반말을 하는 거다. 뭐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아닌 건 아닌 겁니다. 그렇죠. 예, 그 글라디에이터 아시죠? 러셀 크로우 네. 주연의 이 영화 같은 경우도 이제 극 중에서 뭐 네 처자식을 죽이겠다라는 어떤 위협이 등장할 때 영어 대사는 분명 your wife라고 해요. 근데 이제 한글 자막은 네 계집이라고 나오거든요. 이건 의미는 뜻은 같더라도 굉장히 좀 뉘앙스도 그렇고 좀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. 보다 세부적인 디테일과 태도에서도 어떤 차별을 타파하기 위한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고, 또 그런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는 영화가 이제 바로 스파이가 아닌가, 네. 예, 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이 영화를 보시면 이제 주드로, 이 사람이 이제 그 중에서 미국 첩보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영국 배우입니다. 맞아요. 그리고 뭐 새 제임스 본드를 뽑을 때 이건 되게 오래전 일인데, 보통 이제 영국 출신의 번듯한 배우가 한두 번쯤은 물망에 올라요. 언급이 돼요. 주드로도 이제 제임스 본드 역에 한 번 이제 슬쩍 지나가듯 언급이 된 적은 있고요. 어쨌든 이 주드로가 호세와 자만으로 가득 찬 그런 남자로 나오는데, 이때의 캐릭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어떤 권위의식으로 가득하고 그 권위를 무기로 휘두르는 악당으로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.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, 마블의 첫 번째 여성 솔로 히어로 무비인 캡틴 마블입니다. 스파이와 비슷한 테마를 공유하는 작품이니 같이 보시면은 좋으실 거예요. 그리고 우리 송프로님의 와이프분께서 재밌게 보셨다던 봤습니다. 한국 영화 걸캅스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 차별이라는 거는 뭐 현실에서도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을 하지만 결국엔 상상력이 발휘될 여지마저 봉쇄해 버린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. 저는 이제 걸캅스 개봉 당시에 어떤 별점 테러와 어떤 악의적인 호평이 이어졌던 이유도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벤져스 엔드게임 보셨나요? 네. 그 이제 보면 막판에 이제 어떤 여성 히어로들끼리 딱 뭉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. 네.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 개봉했을 때 그 장면을 두고 말도 안 된다면 툴툴대는 그런 놈이 있었어요. 그런데 이제 따지고 보면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말이 안 되는 장면은 그거 하나뿐이 아니거든요.
그렇죠. 하나하나 이제 그냥 짚고 넘어가면은 말 안 되는 장면이 수두룩한데 다른 부분에서는 뭐 이게 히어로 무비의 관습이라던가 뭐 어떤 영화적 상상력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뭐 요즘 이런 식으로 어떤 통과가 되던 것들이 유독 여자끼리 모이는 장면에서 말이 안 된다고 수돌되는 거는 어떤 차별이 상상력의 여지마저 가로막으려고 하는 경우라고 밖에는 달리 말할 도리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작품이 이제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소니라는 제목의 인도 영화예요. 이건 뭐 상영 시간도 이것도 한 2시간 남짓 될 거예요. 재밌습니다. 한번 보세요. 네. 이 영화도 이제 걸캅스처럼 두 명의 여성 경관이 주인공인데 걸캅스보다는 이제 훨씬 진지하고 무거운 분위기의 영화입니다. 어떤 경찰의 삶과 여성의 삶이 교차하는 지점을 성찰하는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. 같이 보시면 좋을 거고요. 그리고 저는 이 스파이를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를 하면 어떨까? 뭐 드라마로 리메이크해도 좋고 영화로 리메이크해도 좋고 이 스파이의 주연 배우 역할에 아주 저격인 인물이 딱 나왔거든요. 누구죠? 김민경. 김민경. 예. 맛있는 녀석들에 나오고 오늘부터 운동 중에서 이제 근수저로 거듭나신. 그러게요. 되게 그 딱 느낌이 비슷하네. 예, 이분 이제 옛날 개콘 시절에 꽁투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연기도 웬만큼 했던 것 같죠? 아, 그리고 일단 인성이 좀 된 것 같고 운동 능력도 상당하시고. 그리고 말한 것처럼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은. 그리고 멜리사 메카시, 스파이의 주연 배우인 멜리사 메카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좋아한데 놓고 영화는 딱 2개 봤네. 스파이랑 고스트버스터즈 리메이크자. 딱 아무튼 이제 굉장히 저는 뭐 좋아하고 호감 가는 배우인데 이제 이 영화에서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액션 연기가 약간 좀 뻣뻣하지 않았나. 근데 뭐 그래도 그 정도면 김민경이라면 뭔가 좀 더 화끈한 액션을 보여줄 것 같거든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친구님 말한 것처럼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. 올 수도 있겠죠. 네. 오늘 뭐 좋은 영화 추천에 지금 역대급으로 저희가 지금 길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. 오늘 회사에서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. 뭐 저를 보는 눈도 없고. 그만큼 뭐 스파이가 내용도 괜찮고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관점을 봤거든요. 아까 안 물어봐서 그러는데 정말 이 영화를 좀 짧게 표현한다면 저는 유쾌, 상쾌, 통쾌. 그냥 깔끔하게 보면 유쾌해지고 그렇죠. 통쾌해지고 아주 상쾌해지는. 광장의 시장에서 육회를 먹었어요. 육회. 광장에서. 그렇죠. 그래서 이 영화는 정말로 가족들하고 봐도 좋고, 그렇죠. 그리고 뭐 연인끼리 봐도 좋고, 뭐 그냥 친구들하고 봐도 가볍게 보면서도 그렇죠. 뭐 의미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. 뭐 육회, 상쾌, 통쾌 이런 얘기는 다른 분들도 많이 하니까.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해야죠. 네, 좋습니다. 그럼 오늘 24평 있나요? 있습니다. 네, 24평. 가스라이팅을 넘어 스스로의 정체성을 규정해내는 여성 액션 영웅의 탄생. 이거 진짜 오늘 가스라이팅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뭐 이제 가끔 유튜브 보면 가스라이팅 이거 관련된 그렇죠. 어그로 끄는 영상들이 인기가 많던데 오늘 신구님이 심리학 용어부터 해서 그렇죠. 오늘 뭐 다 제가 심리학 전공자 앞에서 아닙니다.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아닙니다. 근데 저는 신구님이 또 이 영화를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안 보이는 부분에서 좀 억누르고 있는 것들이 그렇죠.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이분의 어떤 재탄생이라고 할까? 근데 그 신구님이 또 그거를 또 그런 관점을 이야기해줘서 또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 영화 그러면 좀 어떤 분들이 보면 좋을까요? 뭐 일단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자고 해서 했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? 그래도 뭐 혹시 있다면 뭐 영화 한 편 본다고 사람 인생이 크게 달라지겠습니까? 하지만 이제 당 떨어질 때 한 스푼 정도의 어떤 설탕으로도 어느 정도 기운이 날 수는 있는 거겠죠. 그런 것처럼. 뭐 한 편의 영화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그 정도는 되지 않을 수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뭐 일단 저는 이 영화를 뭐 여성 서사에 목마르신 분, 뭐 이미 그분들은 보셨겠지만 한 번 더 보세요. 뭐 좋은 영화니까요. 여성 서사에 목마르신 분, 어떤 이제 행동하는 여성을 보고 싶으신 그런 분들. 그리고 또 이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이제 남이 규정하는 내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알고 있던 내가 진짜 나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누군가의 조언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어떤 본능에 의해 깨달은 것이 정답일 때도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저는 자아를 찾고 자신을 찾고 결국에는 자신감도 되찾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이상입니다. 뭐 아까 시호님 말한 게 뭐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 추천 영화도 나왔고, 근데 스파이는 저도 원래 영화를 막 이렇게 여러 번 보지는 않는데 이건 어떻게 의도하지 않게 이번까지 3번 보게 된 것 같아요. 그때 이제 한번 와이프 때문에 보게 되고 그때 또 우주가 또 한번 보게 되면서 옆에서 봤고 이번에 또 신구님이 추천해서 어찌됐건 이제 이야기를 같이 하려면 저도 한번 가물가물해서 한번 봤는데
뭐 한 3번 정도 봐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영화여가지고 그렇습니다. 보셨던 분은 또 다시 한번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 신구님하고 역대급으로 촬영을 길게 했는데 그렇죠. 또 저희 2주 뒤에 아마 그 사이에 지금 얼마나 잘 지나갈지 모릅니다. 네. 통해서. 근데 이제 또 추석이 있어가지고 추석이 있어가지고 또 추석 이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2주 뒤에 만나 뵙는 거 하고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.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남은 시간도 해피 파이어!